(2023년 7월 24일) 이정훈입니다. 미국이 펼치는 심리전, 그리고 중국이 해온 영향력 공작을 토대로 우리가 북한, 김정은, 김여정을 상대로 해야 할 공작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제가 이 유튜브를 통해서 몇 차례 중국에서 진강 외교부 장관 사라졌다, 사약을 받은 것이냐 음독을 한 것이냐, 또 중국에서 ICBM을 다루는 화전군, 불화살 부대죠, 의 간부들이 체포됐다, 그 간부의 한 아들이 미국으로 망명했다 라고 했었고, 조금 더 오래되긴 하지만 제가 한번 중국의 이 화전군에 대한 정리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미 공군대학에서 나온 자료를 갖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비밀이 좀 밝혀졌죠. 그리고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영향력 공작을 해왔다라는 걸 여러 차례 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했었는데, 그런 것들이 오늘 공교롭게도 오늘자 조선일보에 다 다뤄졌습니다. 아무래도 현역 기자들이 취재한 거니까 저보다 더 정교할 수 있죠. 우선 그 기사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조선일보에서는 중국 화전군에서, 화전군이 이제 영어로는 로켓군이죠. 중국 로켓군은 사령관, 부사령관이 체포, 자살됐다는 설이 있다, 뭐 등등을 하면서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중국 외교부장이 현재 완전히 나오지 않고 있다. 그래서 외교부 브리핑에서 그 질문이 나오면 몸이 아프다, 알려드릴 정보가 없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니까 외교부도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죠. 뭐 홍콩의 봉황TV에 미국 특파원했던 여성 앵커와 불륜설들이 돌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이다. 진강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는 제가 한번 정리했듯이 그렇게 조선일보도 같이 정리를 했고, 이어서 제가 다뤘던 중국 화전군 부대 간부들이 줄줄이 숙청되고 있다, 이걸 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지난 5월 홍콩의 명보라는 신문이 보도했다라고 하면서 로켓군, 화전군이죠, 화전군 부사령원을 지낸 장진중, 중국 발음은 장전중이죠, 장진중과 그의 후임자인 로켓군 부사령원, 화전군 부사령관, 그에 이어서 로켓군, 화전군 부사령원이 된 유광빈이 체포돼 조사받고 있다 라고 명보가 보도했다. 그리고 6월 말에는 이 화전군의 사령원인 이옥초 상장이죠, 이 체포됐다. 이거는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중국 해군 중교 출신, 중령 출신이죠. 야오청이 트위터에서 밝힌 겁니다. 이 야오청은 2016년 미국으로 망명했는데 그가 많은 정보를 미국에 넘겼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가 트위터에 중국 화전군 사령원 리옥초가 사무실에서 체포됐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홍콩의 명보도 이 이옥초 사령원이 6월 말에 있었던 로켓군 화전군 진급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다라면서 체포설에 무게를 실어줬습니다. 그리고 이 신문이 뭐라 그러는가 하면, 그 중국 화전군 부사령원인 유고화가 자살했다, 자기 집에서. 그리고 이제 대만의 인터넷 신문인 뉴톡은 중국의 이 유커와 중장이 뇌일혈로 사망했다고 했지만은 사실은 목을 맨 걸로 보인다, 이런 보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하여간 계속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 10월에 중국에서 공산당 20차 당대회를 했을 때 미국 공군대학 산하의 중국 항공우주연구소에서 중국 화전군에 대한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중국 화전군을 한번 쭉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255쪽짜리 보고서, 상당히 고급 정보가 있었다. 아예 공개를 해버렸죠. 이거는 왜 나왔느냐? 이거는 그 한 간부의 아들이 미국으로 튀면서 자료를 줬다, 이런 거죠. 네.
지금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나온 거는 중국의 화정군에 대한 자료, 미 공군대학에서 나온 거. 이거 외에는 이 언론들이 이제 설 하면서 보도하는데, 문제는 진강도 나타나지 않고 중국 화정군, 로켓군, 미사일 부대의 주요 간부들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죽었다, 자살했다 하는, 네, 잡혀갔다 하는 친구들, 네, 그러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조선일보는 8월 1일 중국 건군절,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군의 날이죠. 그때 인사조치가 있을 것이다. 이미 사라진 사람들은 다 공식적으로 사라지게 될 거고 교체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오늘자 조선일보에서 중국이 우리나라에 있는 유학생 단체를 이용해서 사드 반대, 후쿠시마 반대 여론몰이를 했다. 라고 하면서 북한과 중국이 우리를 상대로 심리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제가 수차례 다뤘던 거죠. 그러면서 한 조선족 단체가 후쿠시마 방류에 반대하는 그런 세미나를 열었다. 그러면서 자꾸 한국 내에서 여론을 선동한다. 그리고 사드 때는 중국 유학생 단체가 직접적으로 움직였다라고 하면서 2016년 사드 사태 때는 촛불 시위 때죠. 한국에 있는 화교 유학생 언론인 100여 명이 모여서 한국 간 우정을 파괴한다. 한국을 화약고로 만드는 행위다. 라고 반대 성명을 냈다. 여기에는 동방명주죠. 송파구에 있었던 중국이 운영했던 그러니까 식당인데 사실은 비밀 경찰서죠. 거기에 그 조직을 운영한 왕모 씨 이름도 들어가 있다. 뭐 이런 걸 쭉 보도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서 중국이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한테 영향을 끼쳐서 꼼짝 못하게 하는 영향력 공작이다. 이걸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를 포섭하는 노력도 한다. 즉 정유재란 때 명나라 원군으로 참여한 등재령과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활약한 우리 이순신 장군을 추모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하면서 자꾸 우리를 포섭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공자학원이 문제인데 우리나라 주요 대학, 뭐 연세대학도 있고 뭐 성대도 있고 이런 데에서 계속 우리 24군데나 세계 최다죠. 그래서 계속 공작을 하고 있다. 그리고 돈도 뿌리고 있다. 영향력 공작이다. 정치인들에게까지 접근하고 있다. 이렇게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혼자 열심히 떠들었던 영향력 공작하고 그 다음에 중국에서 난리가 벌어진 저런 공작들이 이제 어느 정도 공식 매체에서 다뤄졌으니까 조금 주목해서 보시고 사실 수도 있다라고 좀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우리나라 정보기관은요 항상 북한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걸 막기 위해서 대간첩, 대라는 건 영어로 하면 엔티, 카운터, 반대하다 그런 뜻이죠. 간첩을 막거나 그들이 하는 테러를 막거나 거기에 집중을 했어요. 근데 미국이나 중국의 정보기관들은 스스로 간첩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걸 하죠. 공작을 하죠. 우리는 방첩을 하는 거고. 우리도 공작을 하자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여정이가 2018년 2월 달에 평창 올림픽 때 한국을 다녀갔습니다. 문재인을 만났죠. 근데 그러한 여정이가 지금 김정은의 위임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한국에 대한 대남 발표를 도맡고 있죠. 그 전에 영은이가 자기가 도맡게 됐다라고 밝히고 나서 계속 떠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대한민국 합참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바로 남조선이라는 단어로 또 바꾸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 정보를 책임진 사람이라면 저는 여정이하고 김정은을 분리시키는 공작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즉 김정은이가 여정이를 굉장히 믿고 대남 문제를 맡긴 것 같은데 그런 여정이를 김정은이가 의심하게 만드는 공작을 하겠다 이거죠. 이건 뭐냐? 이거는 프리고진하고 푸틴이 굉장히 가까웠던 것 같은데 지난번에 프리고진이 와그너 그룹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러한 푸틴에 대해서 프리고진에 대해서 푸틴이 뭐 굉장히 화를 내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도 못해요. 왜 둘이 짝짝꿍이었던 게 갈라섰을까? 같이 일을 하다 보면요 반드시 마찰이 생깁니다. 굉장히 이 상하관계가 잘 맞는 것 같아도 신뢰가 깨지기 굉장히 쉬워요. 그거 하려면 굉장히 호흡이 착착 맞아야 되는데 그때
이게 툭툭툭 건들면 와르르 무너지면서 서로 갈등이 생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지금 중국 화정군 간부가 뭐 어디로 튀었니, 뭐 했니, 미국에 정보를 줬니, 중국 화정군 정보가 통째로 넘어갔니, 이런 것처럼 이런 사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측근을 딱 땡기는 게 아주 쉬운 공작이면서 효과적인 공작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김정은을 잘 보십시오. 지금 대남 거를 거의 여정이한테 다 맡기고 있거든요. 물론 그 외에도 뭐 김영철이니 뭐니 있긴 하지만 북한의 멤버들은 보게 되면 그 멤버가 계속 잠시 사라졌다 다시 나오고 이러고요. 늘 같이 가는 건 여정이에요. 그럼 저쪽에는 풀이 한정돼 있습니다. 한번 쫓겨났던 사람 다시 들어와 또 쓰다 보니까 이렇게 쫓겨나도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 기회가 와요. 그래서 이제 배신을 잘 안 하는 구도도 되지만 그러다 한번 튕겨나가면 굉장히 많은 정보를 갖고 예를 들면 황장엽 같이 나올 수도 있죠. 황장엽 씨도 북한에서 김정일로부터 확실히 이렇게 배제되면서 나왔는데 그때 우리 켈로 부대 출신의 이영길 선생이 접근해서 탁탁탁 끌고 나온 거죠. 유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국가정보원이 한번 대공작을 해봐라. 여정이를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도록 해봐라. 아니면 김정은이가 여정이를 의심하도록 해서 두 남매의 전쟁이 일어나게 해봐라. 충분히 가능합니다. 방법이 뭐냐? 이번에 이제 미국의 국무장관이 오늘 보도를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빼앗겼던 영토의 50%를 회복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근데 미국 언론들은 지금 우크라이나 군의 반격이 지지부진하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미국 장관이 얘기할 때는 아마 러시아가 가장 많이 침공했을 때 그때는 뭐 거의 키이우까지 왔었으니까 그 기준으로 해선 50% 정도 찾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막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게 자꾸 러시아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미국이 집속탄을 줬다, 뭐를 줬다, 저랬다 하면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이 방문했다. 자꾸 러시아군이 무너져가는 겁니다. 근데 한순간에 이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한순간에 이기면 러시아군도 민족주의가 있어갖고 결사항전하게 되고 강하게 나중에 적대감을 품어서 또 사태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지리멸렬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미국과 중국이 2012년부터 남중국해 갈등을 하면서 항해의 자유작전 계속 갈등이 오면서 지금 10년째 저러고 있는데 미국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중국을 한 번에 붕괴시킬 수 있는데 트럼프, 바이든 거치면서 차곡차곡 하면서 지리멸렬하게 만들면서 정보를 빼내거든요. 그리고 스스로 그 안에서 의심이 생겨서 주요 인사들을 체포하거나 죽게 하거나 이게 중국도 영향력 공작을 하지만 미국도 굉장히 교묘한 공작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리멸렬해서 무너지게 되면요. 전애들이 막 무너지게 되면 급해갖고 소련 같은 건 러시아 같은 건 전술핵을 쓰려고도 할 수 있어요. 과거 미군 자료도 보게 되면 유럽에서 밀리거나 한반도에서 갑자기 기습을 당하면 전술핵을 쓴다는 검토를 수없이 해놓은 게 있거든요. 전술핵은 쓸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쓸 수 있어요. 근데 지리멸렬이 무너지면 하다가 쓴다 하다가 못 쓰고 무너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반격도 못하고 서서히 더 붕괴돼 갑니다. 이게 싸우지 않고 이기는 방법. 적을 스스로 공포에 빠뜨려서 자멸시키는 방법이죠. 핵을 가진 북한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시간을 갖고 계속 그 내부에 있는 핵심끼리 서로 이간질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고구려가 무너질 때 영계소문의 아들들 중에 일부는 당나라에 투항도 했지만 일부는 싸우려고 했는데 그 싸우려고 하던 자 밑에 있던 중신성이 스스로 성문을 열어서 이적의 세력이 들어오게 함으로써 고구려가 망합니다. 내분이 일어나는 거죠. 심리전에 걸린 겁니다. 저라면 여정이하고 김정은이가 서로 의심하도록 그런 공작. 그리고 이제 우리 특수정부대를 이용해서 적절한 시기에 북한의 과학자 이런 사람들을 잡아오거나 없애는 그런 공작을 해서 공포를 주면 저는 핵 문제도 풀고 통일도 할 수 있다고 감히 예측을 해봅니다. 지금 미국이 잘 보십시오. 뭐 미국 공작이 엉성한 것 같은데도 척척척척 먹혀 들어가는 거. 중국이 러시아가 지근지근 무너져가는 게 보입니다. 북한도 사실 그렇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 국가정보원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제 얘기를
저쪽도 이쪽에 우리를 상대로 심리전을 하죠.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이재명까지 활용하고 있습니다. 싱하이미 이런 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도 와해시키고 북한도 와해시키고 또 우크라이나에 우리가 무기를 지원해서 러시아도 와해시키면서 후원 세력을 다 흔들어야 돼요. 고립시켜야 돼요. 근데 문재인이라는 사람은 중국을 더 도와주고 뭐 완전히 거꾸로 갔으니 저런 문재인을 잡아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어떻게 하고 국외에서는 어떻게 하고 북한을 어떻게 상대하는지 이게 제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큰 틀이 이렇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거는 뭐 설명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여정이와 김정은을 이간질을 시켜라. 우리도 북한의 심리전과 중국의 영향력 공작을 펼치자. 물론 러시아에도. 오늘 저희 주장이었습니다.